여러분, 라나입니다. 오늘도 뭐 여러 가지 내용을 얘기를 할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어떤 사진 한 장을 올립니다. 올리고 그 사진의 그 내용, 사진에 뭐라고 써 있냐면, 뭐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뭐 이러한 글귀가 사진 위에 써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할 건데, 이게 엄청난 그 비밀 코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할 건데, 그 전에 조금 짤막한 소식 한두 개 얘기하고 그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안토니 파우치 박사 아시죠? 박사란 말도 하고 싶지 않은데, 하여튼 그 사람의 오른팔이라고 불리는 인물이 코로나 은폐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죠. 그래서 그 소식을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건데, 특히 우한과 관련된 문제, 여러 그 코로나와 관련된 여러 일들과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일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데, 지금 이러한 일들이 하나의 구조를 갖추도록 지금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 내용들이 연결될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문이 이제 막 열렸어요. 문이 열려가지고 이러한 일들이 디벨로프가 되고, 그 다음에 제가 그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얘기도 했었죠.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 11월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마쿠에서 여기에서 중요한 소식은 모든 것이 힘모자에 의해서 이미 장악된 상태다, 이 얘기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며칠 전에 제가 한국뉴스의 그 섬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그런 얘기를 제가 좀 깜짝 놀랄 소식이죠. 뭐 그러한 걸 루머로는 들었지만, 실제로 이제 제가 이 정보를 받고 여기서 그런 걸 확인을 해주니까 좀 깜짝 놀랐다, 이 얘긴데, 그래서 그러한 소식을 제가 며칠 전에 한국 소식을 전해드렸죠. 그래서 그것이 전 세계에서 진행되는 클린업,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 정리 작전의 한 일환이다,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모두 군부 힘모자가 진행하는 정리 작전들이다. 그 정리 작전들이 지금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고, 그런 얘기를 나라마다 진행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얘기는 며칠 전에 했고, 그 트럼프 한 장의 사진은 이제 이란이라든가 양자기술, 서반구, 웨스턴 헤미스피어라고 그랬으니까 서반구 작전까지 연결된 숨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한 장의 사진, 그 아래에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라는 글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그리면서 또 글귀가 또 하나 있어요. 일이 좀 복잡하네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구가 있고, 그런데 이 사진 하나를 두고 이란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란이 바로 그 사진이 나오자마자 반응을 한다는 얘기죠. 자세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양자 기술, 비밀 군사작전, 새로운 금융 시스템, 또 남미 전역의 대규모 작전까지 오늘 말씀을 드리고, 그럼 이 사진이 왜 중요하다고 보는지, 또 어떠한 흐름이 있는지 오늘 자세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란이 왜 갑작스럽게 움직였는지 그 사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트루 소셜에 이제 올린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사진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사진에 있으면서 그 영어로 뭐라고 썼냐면 Sorry to keep you waiting, 그 다음에 complicated business,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일이 좀 복잡하네요, 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이 사진이 굉장히 중요한데,
몇 가지를 설명하려면 우선 국방부, 전쟁부라 그러기도 하죠. 그래서 국방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는데, 여기서 뭐 complicated business다 하는 건 뭐 사업이 복잡하다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좀 더 의역을 해서 말하면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일이 좀 복잡하네요. 또는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처리할 일이 좀 복잡했습니다.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업이 복잡하다는 게 아니라 지금 처리하고 있는 일이 간단한 일이 아니다라는 뉘앙스에 더 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건소리가 무슨 소리냐? 기술과 관련된 여러 단계들,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 그리고 굉장히 발전된 첨단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쟁부의 최고 기술 책임자, CTO라 그래요. Chief Technology Officer의 약자인데, 그거와 관련된 조직이 있는데, 그것을 USRNE라고도 하고 USOUSD라고도 합니다. 근데 정식 명칭은 Office of the Undersecretary of Defense for Research and Engineering의 약자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국방부 연구공학 담당 차관실이죠. 그래서 이 조직은 국방 지도부의 핵심 기술 자문 역할을 하고 전쟁부 전체의 기술 전략과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오피스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미군이 세계적인 기술 우위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혁신을 추진하고 시제품을 만들고 첨단 기술과 관련된 전략적 위험을 줄이면서 외국의 적대 세력이 자신들의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대응을 하는 일을 해요. 이 오피스가. 그래서 또한 전쟁부의 투자를 적절한 방향으로 이끌어서 최첨단 기술을 신속하게 실제 전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전환시키는 것도 이 오피스가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최고 기술 책임자 CTO 역할을 하는 이 차관은 전쟁부의 과학 기술 전략을 지휘하고 핵심 기술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AI, 또 군이 사용하는 슈퍼 AI 시스템과 관련된 기밀 작전, 국방과 관련된 극초음속 기술, 마이크로 전자공학, 양자 컴퓨팅 능력, 양자 기술의 움직임, 그리고 아주 중요한 기밀 작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공간과 시간을 휘게하는 기술과 관련된 기밀 작전까지 포함되어 있고, 제가 Bend the Space and Time이라는 말은 과거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과거 국방부에서 직접 나온 보고서들과 관련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작전들과도 연결이 돼 있고 국방부 연구공학 담당 차관실과 관련된 얘기죠. 그래서 제가 왜 도대체 이런 얘기를 복잡하게 하느냐. 이곳은 미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모든 기밀사항을 담당하고, 즉 미국의 우주군과 관련된 것이든 여러 작전과 관련된 것이든 기밀사항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뒤에서 NSA와 연결된 여러 프로젝트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부와 관련된 것은 정말 많은데 첨단 기술도 있고 공군과 관련된 기밀 작전도 있고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과 시간을 휘게한다는 걸 이제 밴드라는 말을 휘게한다 이렇게 그냥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공간과 시간을 휘게하는 기술, 양자 기술, AI 시스템, 극비 AI 시스템, 그리고 양자 기술을 이용해서 공간과 시간을 휘게하는 기술에 관한 이야기까지 그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왜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또 방송에서 또
시작을 하시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바로 조금 아까 말한 그 사진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진이 매우 중요한데, 사실 이 사진은 일반 대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 사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 그냥 사진 멋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진에 쓴 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Sorry to keep you waiting. complicated business. 일이 좀 복잡하네요. 요렇게 그 사진 위에 써 있어요. 그래서 아까 했던 얘기인데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전 세계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의 국가 군사 기관과 정보 기관들, 각국의 수뇌부와 지도자들 모두가 트럼프가 무엇을 올리는지를 이렇게 신경 쓰면서 보고 있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올리는 것에는 항상 comms, 어떤 신호나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고 트럼프는 항상 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동안. 그래서 그러한 그런 어떤 신호나 메시지가 있는 그런 것을 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그냥 멋있다고 생각하거나 재미있는 것을 올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트럼프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신호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신호는 정말 그 사진에 무엇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사진은 LSB 사진입니다. 이제 점점 제가 여러분들이 알아듣지 못할 말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데는 이유가 항상 있었죠. 그러니까 인내를 가지고 들으시면 재미있습니다. 뭐 제가 테크놀로지 얘기를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이러한 얘기가 뒷받침이 돼야 제가 전체적인 여러분한테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가 잘 이렇게 어우러져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그 안에는 LSB 방식으로 양자 큐피트의 위치와 양자 데이터 표현이 들어가 있고, 그 비밀 정보가 사진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은 국방부, 지금 전쟁부와 군사작전 및 기밀작전에서 자주 사용이 되는 방식인데, 이 사진 안에 LSB 양자 인코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 중국이든 이란이든 또는 뒤에서 이란을 지원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이든 트럼프는 그들이 이 사진을 보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 안에는 정보가 암호화되어 있는데, 그 정보를 이용하면 군사 파일에 직접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진이 공개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말씀을 드리면, 바로 immediately 사진이 올려진 공개된 바로 직후에 불과 몇 시간 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 세계의 통신망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보망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모두가 이 사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이 사진을 빠르게 서로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이 사진 때문에 엄청난 통신 트래픽이 여기저기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로부터 몇 시간 안에 이란 대통령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란의 대통령이 나와서 전쟁을 끝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하는 이야기가 정말 중요한데, 그 사람 이름이 아마 페제스키안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이란 대통령인데, 그 이란의 고위 관리들도 나오고 의회 의장인 갈리바프도 나오고, 그 갈리바프가 의회 의장인 것 같아요. 그 사람 이름도 나오고, 이란의 수석 협상 관계자들도 나옵니다. 경제 지도자들도 나오고, 이란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함께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 전쟁을 끝내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 타이밍이 절묘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트럼프가 바로 그 사진을 올린 그 시점에 이미디어틀리 바로 올린 직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 우선 이란이 지금 어떤 식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여기서 그 파스처링이라는 말은 실제 속내와는 별개로 대외적으로 특정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강한 태도나 입장을 보여준다는 뜻이 파스처링인데, 그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실제 속내와는 별개로 자신들의 입장을 보여주려고 행동을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자, 우리 이제는 우리의 힘을 보여줬어.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줬는데 미국도 결국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건재하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줬으니 바로 지금 이 시점에서 전쟁을 끝내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를 세계 여러 사람들에게 이미 보여줬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전쟁을 끝내자. 주류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페제스키안이. 그런데 그 주류 언론은 이것을 바로 그런 식으로 주류 언론이 이 정보를 그런 식으로 내보내고 있죠. 그리고 유럽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란은 자신들이 패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 이제 이란이 트럼프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것이다. 트럼프는 어떠한 식으로든지 타협을 해야 한다. 이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바로 DS 세력이 그 앞잡이 노릇을 하는 DS 세력의 앞잡이가 이란인데 그 DS 세력이 만들어낸 이야기죠. 그리고 겉으로는 이제 이런 자세를 아주 거만한 이런 자세를 취하면서 이란이 이런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잘 싸웠고 아무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다 했고 그러니 지금 그만 전쟁을 끝내는 것이 좋겠다. 아무도 우리를 이길 수 없으니 이제 서로 합의하고 뭔가 타협점을 찾아보는 것이 낫다. 이렇게 이란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난 논의가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파견된 것과도 관련이 있고 밀리터리하고도 관련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도 물론 관련이 있는데 그들이 하고 있었던 것은 이 모든 나라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논의하고 있었던 것은 이란을 상대로 지구상에서 가장 큰 규모의 봉쇄를 시행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랠리에 그 사람들 많이 앞에 모아놓고 나와서 뭐라냐면 호르무즈를 US 테리토리 미국의 영으로 만들었잖아.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이후에 제가 한 그 사진 올린 이후에 그런 얘기가 이제 하고 그런 얘기가 나왔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이런 거는 일반 뉴스에서 했지만 그 뒤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이 나나 방송이니까 그 뒤에 있는 얘기를 해서 일이 저러기 된 거구만.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제 그 이란을 상대로 지구상에서 가장 큰 규모의 봉쇄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란의 항구를 봉쇄하고 이란의 이해관계를 차단하고 이란의 자금을 조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금융 구조까지 차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이 다른 나라들과 무역하는 것이든 이란이 이용하는 세계 여러 항구들이든 모든 것을 막겠다는 것이죠. 금융 구조 전체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가 이 모든 나라에 접촉을 한 거예요. 이란과 관련 있는 나라들에게.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밀리터리가 이제 모든 나라에 접촉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접촉한 나라들을 좀 우선 말씀을 드리면 중국,
친중했던 나라죠. 이란이. 아랍에미레이트, 튀르키예, 이라크, 러시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들의 나라를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요 국가들, 이란과 이해관계에 있는 나라들과 접촉을 해서 지금 말한 나라들은 이란 경제에 상당히 연결되어 있는 나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을 보면 이들은 이 지역의 상품들을 수입하고 에너지 수출과 농산물과 각종 상품의 교역 파트너죠. 그래서 지금 국경을 통한 무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것들이 이란의 금융기관과 GDP, 즉 국내 총생산과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이 그렇다는 얘기인데 이라크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라크 경우에는 이란의 비석유 수출품이 많이 들어가는 주요 시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에는 전기나 천연가스, 식품, 건설 자재 등이 포함되고 그래서 인도도 아까 제가 얘기를 안 했지만 인도는 또 예를 들면 이란과 농산물, 의약품, 차, 쌀들을 거래하고 여러 종류의 광물과 자원도 거래합니다. 그리고 석유 거래와도 연결돼 있고 튀르키예도 마찬가지고 군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튀르키예에게 뭐라고 했냐면 야 좋다. 여러분은 이제 이란과의 거래를 중단해라. 그리고 이 모든 작전에 자금을 대는 것도 중단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얼마 전에 방송에서 그동안은 밀리터리로 이제 공습을 하고 했지만 그 다음에는 스캇 베센트가 모든 어떤 재정적으로 모든 그 돈줄을 끌어놓고 막는 일을 해서 사실은 전쟁부 장관보다는 그 재무장관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을 더 두려워한다 이란이 그런 얘기를 얼마 전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거에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가서 공습하고 밀리터리리 그 군사적으로 하던 거에서 이제 그 전쟁의 국면이 바뀌었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complicated business라고 그 사진에 써 있는 것이 이게 좀 복잡해. 이제 이 뜻이 지금 제가 오늘 말하는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해석을 인터프리테이션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제 각 나라마다 이제 접촉을 하고 그 트럼프와 힘모자들이 여러 나라에 역시 접촉을 하면서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서부터 남미까지 유럽의 나라까지 접촉을 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아까 한 말과 뭐 비슷한 얘기인데 전 세계의 이런 그림자 금융 시스템에 자금을 대는 부패한 행위를 너희들은 이제 중단해야 돼. 또 뒤에서 이란에 자금을 대는 것도 중단을 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지난해부터 이미 하고 있었던 많은 일들을 하나씩 발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라들이. 그래서 그 여러 나라들에게 자문단을 보내서 뭐라 그러냐면 블랙 버짓 이거는 이제 비밀 예산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문제들을 처리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미 작년부터 하던 일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 방송에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그림자 금융 시스템 이거 이제 섀도우 뱅킹이라는 말을 이제 영어로 하는데 그림자 금융 시스템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그 그림자 금융 시스템과 관련된 상황도 재무장관이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런던 금융과 시티 오브 런던이나 BIS 국제결제은행까지 연결이 돼서 이 국제결제은행은 제가 말씀드렸죠. 그동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이 BIS입니다.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의 약자죠. BIS. 뭐 제가
항상 이런 약자가 나오면 항상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에서는 뭐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흘러 들어간 돈과도 관련이 있고, 지금 이것은 막 시작되어 온 것이 아니라 그 국제결제은행이나 시리어블 런던, 그는 지난 70년에서 75년, 적어도 75년 동안 계속되어 왔던 일이죠. 블랙버짓이나 이제 섀도우 뱅킹이 그렇게 오래 계속이 되어 왔었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여러 나라가 그 BIS 국제결제은행에 자금을 대도록 강요를 받았고, 그 돈을 이용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 마약 땡땡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거래.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공격하고 있다는 것은 모든 것과 연결돼 있는데,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간간히 얘기해서 지금 말씀드린 게 전혀 새로운 일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제가 중간중간 그동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또 이렇게 총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직접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스캇 베센트가 파견이 되고 그 각 나라들의 군과 트럼프가 움직이고 있었다. 그 얘기를 오늘 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매우 매우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란 뭐 가서 뭐 전쟁하고 막 들이 공습하고 때리고 뭐 군사적으로 뭐 그 여러 가지 그 이란의 뭐 공군이나 해군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뭐 그러한 거 이후에 지금은 근본적인 그들의 금융 자체를 이제 완전히 마비시켜버리는 일로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요즘 있었던 일이 아니고 이미 시작이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래서 그 미국 재무장관 스캇이 그 독일과 이탈리아, 인도와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나라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나라들이 이란에게는. 그래서 이란은 자국의 GDP와 금융기관, 금융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런 나라들과 깊이 연결돼 있었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가 흔들리면서 엄청난 혼란이 생기고, 그 이란의 커런시 화폐가 완전히 뭐 그야말로 뭐 아주 바닥을 쳤죠. 그래서 그러한 왜냐하면 경제가 완전히 마비되니까.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은 말도 못하고 사람들은 물자가 없고 지금 뭐 이란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두가 이제 긴급하게 한 자리에 모이게 된 거죠, 지금. 그래서 그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재무장관, 의회의 의장, 아까 갈리바프 얘기했죠. 그 여러 고위 관리들, 이란의 수석 협상 관계자, 그 뒤에 있는 경제계의 실력자들이 모여서 이란의 이란의 현재 핵심에는 금융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군사적 상황 평가를 통해서도 모든 트럼프가 이런 이야기를 볼 수가 있는데, 그 트럼프가 일종의 D-Day라고 부른 이 엄청나고 거대한 전쟁, 경제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전쟁 이야기는 저처럼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방송에서 일반 언론에서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리고 뭐 가짜뉴스가 뭐 트럼프가 완전히 뭐 이란 전쟁은 뭐 완전히 뭐 패배를 했고 뭐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그 논조로 계속 이란 전쟁을 보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게 왜 거짓말을 하도 너무 계속하면 그게 진실처럼 들리는 그러한 지경까지 간 거죠. 그래서 뭐 적어도 라라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겠지만, 이게 일반 방송에서 이란 전쟁을
대해서 소식을 전할 때에 이란의 테헤란에서 나오는 뉴스를 듣고 방송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뭐 전혀 180도 다른 이야기를 하겠죠, 거기서는. 그래서 아까 D-Day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거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그 트럼프가 한 말을 제가 좀 써놨는데, 여기다가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그들의 이란의 기반 시설과 금융 이해관계를 상대로 엄청나고 대대적인 공격을 가할 것이다. 그들의 기반 시설을 공격할 거고, 그래서 이란은 결국 무너뜨릴 것인데,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이 그 얘기 떨어지자마자 즉각적으로 벌어졌다는 게,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란을 지원하고 있던 모든 나라들이 비공식적인 뒷선에 연락망을 통해서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야, 이걸 끝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자금을 댈 수가 없어. 어떤 식으로든지 도와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의 은행 시스템 안에 있는 당신들의 돈도 풀어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그 나라들이, 이란을 지원하던 나라들이 이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과 흰모자가 그 돈을 풀어주면 안 된다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포가 생기고 있고, 이란에서. 그래서 이란 내부에서는 상당한 공포가 지금 생겨나고 있고, 이 시위 상황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보고 있지를 못하죠. 물가는 계속해서 천정부지로 오르고, 사람들이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들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란의 여러 종류의 식품도 부족하고 많은 자원이 부족한데, 산업을 운영하는 필요한 자원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이란 내부에서는 엄청나고 거대한 붕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가 많이 나 있고, 이란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식량도 충분하지가 않고, 물건을 배로 운송해서 들어오는 것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란 내부에서는 곧 닥칠 수 있는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두려움이 아주 굉장히 그 편만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란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서 이란이 좋다, 우리는 전쟁을 끝내고 싶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동시에 지들도 낯짝이 있지. 얘네들이 말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동시에 이란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초입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이란을 이길 나라가 세상에 없다, 우린 강하다, 그러면서 전쟁을 끝내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강하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라고 합니다. 글쎄, 뭐 그렇게 말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믿을는지 어쩔는지 모르지만, 가짜 뉴스는 또 그렇게 보도를 하고 또 그렇게 믿기도 하겠죠, 일부 사람들은. 근데 제가 진짜 속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이란이 그냥 그렇게 우리는 강하다 할 때에 이란이 그냥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말이에요. 그냥 지네들이 강하대, 그래, 니네 그렇게 말해, 그래, 뭐 난 그냥 내버려둬. 그래서 그게 아니다, 뭐 니네들 뭐 아무것도 지금 가진 게 없고 완전히 다 망하게 생겼는데 무슨 그런 말을 하니, 이렇게 하지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서 트럼프는 그냥 그렇게 하도록 놔두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일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사진을 내보낸 겁니다. 그 사진을 내보내고, 사진 안에는 비밀 양자 코드가 암호화돼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기관 사람들이 이 사진을 보고 있고, 전 세계의 정보기관이 그 코드가 어디로 연결되는 것이든, 또는 최고 수준의 정보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슈퍼컴퓨터나 양자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이든, 그들이 이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그들을 강력한 군사 기밀 파일로
들어갈 수 있는 백도어, 숨겨진 통로로 안내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비공식 정보망을 통해서 받고 있는 제가 이번 받은 정보에 의하면 군사 파일 안에는 새로운 금융기관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말하려는 핵심이에요. 갑자기 사진 얘기하고 뭐 이란이 전쟁을 끝내자 하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유는 지금 제가 한 말, 요 얘기를 하려고 한 겁니다. 그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중요하니까 말씀드리면 지금 오늘 받은 정보에 의하면 그 군사 파일 안에는 새로운 금융기관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전 세계의 돈이 어떻게 분배될 것인지 그 모든 것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이고 또한 거대하고 완전히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 금융 시스템은 중동과 연결돼 있고 이란과도 연결돼 있으며 그 밖에도 수많은 중요한 것들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을 믿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건데 물론 이란 지도부 가운데 일부는 알고 있고 특정한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다고 알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 나라에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그 코딩, 그 코드고 비밀 코드고 그 비밀 코드를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열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보여줬다는 게 뭐냐? 그게 bend the space and time, 그래서 공간을 휘게 할 수 있는 기술, 시간을 휘게 할 수 있는 기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기술을 이용하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들의 나라까지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좀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제 말을 쭉 따라가다 보면 어느 부분에 가서는 이게 조금 이해가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이런 정보를 뭐 한 6년 동안 받아서 이런 뭐 제가 방송을 지금 한 6년째 하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도 이런 내용을 들으면 이거 그거네 알았어 하면서 100% 이해하지 못할 때가 가끔 있어요. 대부분은 거의 다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랫동안 이쪽 거를 많이 팠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축적된 그 지식이 제가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대개는 이런 정보를 이해를 잘 해요. 그러나 어느 참에 가선 그래서 어쨌다고 이게 뭐지?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거가 이해가 안 될 때는 그거를 계속 이해하려고 계속 공부도 하고 파고 하면 그에 연결이 잘 돼서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아는 대로 잘 그것을 해석도 해드리고 분석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결국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결론 부분에 가서는 항상 그 놀라운 기술, 테크놀로지 얘기를 하게 되죠, 제가. 그러니까 지금 거의 수백 년 이상을 적어도 이 세상을 지배해 왔던 DS 세력을 이 트럼프나 힘모자들이 또 이 힘모자 동맹 얼라이언스들이 저들을 어떻게 쳐부수고 어떻게 붕괴시키냐 하는 데에 그 마지막 그 결론 부분에 가서는 항상 뭐가 따라오냐면 테크놀로지, 이 놀라운 이 기술이 따라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느냐? 이러한 놀라운 기술을 이 힘모자가 다 장악을 했다 그랬죠. DS 세력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그 장악을 하고 그 외에도 더 디벨로프먼트를 했다고도 보는데 저는 그러면 그 기술이 결국은 저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에 핵심과 결정타를 주는 것이 그 기술, 새로운 어드밴스드 테크놀로지, 조금 아까 말한 시간과 공간을 휘게 하는 기술, 뭐 여러분들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상관없어요. 그러한 기술 얘기가 결국은 나오고
그런 기술 때문에 이런 흰모자의 이런 작전이 다 가능하다. 근데 그게 굉장히 가공할 만한 기술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뛰어넘는 뭐 다른 게 없어서 저들이 저렇게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여기에 원고에는 없지만 제가 보충 설명으로 그런 얘기를 좀 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더 되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던 얘기를 계속하면, 그래서 이 기술을 이용하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여러 나라들까지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나라들이 이제 진짜 disclosure, 공개죠, 영어로. 그래서 그 공개가 무엇인지 이제 이런 나라들이 공개가 뭐야 이걸 조금씩 맛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들에게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들이 직접 그것을 볼 수 있게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서로 연락과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 왜냐하면 물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얼라이언스, 동맹을 맺어서 이 지금 DS 세력을 파괴하는 데에 지금 이 흰모자들이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얼라이언스 작전이 지금 있고, 한국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제가 드디어 한국 얘기를 요즘 자주 하지요. 그래서 이들은 2012년부터 이런 작전을 얼라이언스들이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은 사실은 오땡땡 대통령 시절이에요. 그런데도 그 시절에도 일단 그 흰모자들의 작전은 있었다. 그런 얘기는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본격적인 작전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흰모자의 구체적인 출범은 1963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저 세상으로 가는 걸 계기로 흰모자의 그 출범이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를 했지요, 제가.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사람들을 안으로 끌어들이고 2012년부터 특정 장군들과 지휘관들, 커맨더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여러 나라의 특정 인물들에게 조금씩 이런 것을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서방 세계 또 다른 또 뭐 아시아나 여러 나라에 흰모자 세력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여러분들은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겠으나 그때부터 조금씩 이러한 것들을 같이 동맹을 맺을 만한 사람들을 이런 거를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뭐 어느 나라나 시커먼 것만 있겠습니까? 하얀 사람들도 있겠지. 당연히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뭐 여기서 또 뭐 성선설 성악설까지 들어갈 건 없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미지로 우리가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그 어떤 사람의 본성이 이제 그렇게 뭐 악한 거는 아니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하려던 얘기는 뭐냐면, 그러한 나름 그 본성이 화이트, 그 흰모자들의 성향들이 있는 자들이 각 나라마다 있었고, 그들을 접촉해서 2012년부터 이게 지금까지 세월이 오래되면서, 그러니까 약 14년 정도 됐네요. 그죠? 2012년이니까 14년쯤 됐네요. 2026년이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얼라이언스 동맹이 맺어져 왔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의 특정 인물들에게 조금씩 알려주었던 그 사람들은 각 나라에서 강력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범위가 계속 확대되어 왔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제가 요런 얘기를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 코드, 바로 이 사진 속에 숨겨져 있다는
LSB 양자 코드를 통해서 그 범위가 훨씬 넓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국 정부의 더 많은 고위 관리들, 군 지휘관들, 그리고 은행 시스템의 최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트럼프가 가지고 있다는 기술을 직접 들여다볼 수 있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적인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보고 있던 동시에 그것이 사실이라는 증거까지 받고 있다는 것이고, 일반 컴퓨터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군이 보유한 굉장히 발전된 컴퓨터를 이용해서 보고 있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첨단 컴퓨터를 얘기할 때는 3차원의 홀로그램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트럼프는 또 다른 기술을 실제로 사용함으로써 그들에게 증명을 하고 있고, 그 기술의 이름이 제가 그동안 많이 얘기했던 골든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골든돔 하면은 무슨 뭐 미사일 요격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이름이 같으니까 이제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를 감싸고 있는 통신망이라는 얘기를 방송에서 여러 번 이미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플라스마 생명 에너지, 플라스마 리빙 에너지라고 하고, 그동안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제가 아주 밑밥을 많이 그동안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제가 하는 말씀을 들으면 이미 들어둔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덜 낯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이 여러 지역에 나타나면서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흥미로운 얘기인데 트럼프가 내보낸 이 작은 코드, 조그만 사진이 매우 중요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다고 하고, 그래서 이란이 결국 굴복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러한 뉴스를 제가 이러한 정보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얘기하면은 이게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일반 뉴스에서는 갑자기 뛰어나서 우리는 이란이 우리는 강한 걸 보여줬어. 근데 전쟁은 끝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뜬금없이 나오면 쟤들이 왜 저러냐. 그러한 지금 제가 그러한 거에 그 뒷배경의 설명을 오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이 이제 이런 식으로 좋다, 우리 충분히 봤다, 사람들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봤고, 우리는 이제 훨씬 더 확실하게 믿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그동안 그 이란에도 여러 사람들이 이러한 뭐 그 테크놀로지의 가능성을 믿어왔던 사람들이 많이 있고,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있었다고 해도 지금 모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순간은 예를 들면 바로 이거네, 그 순간이 왔네, 그러면서 그 양자적인 이동, 퀀텀 무브먼트라고 그랬으니까 양자적인 이동이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고, 무한 에너지, 인피니트 에너지의 장을 열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플라스마를 새로운 통신 시스템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 그뿐만이 아니라 무한한 양자장의 영역을 통해서 그 어떤 것을 사라지게 만들 수도 있고, 또 다른 방식으로 무언가를 나타나게 만들 수도 있는 테크놀로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말레이시아 항공이 사라진 거는 마이크로칩이고, 그게 이제 어떤 걸 사라지게도 만들 수 있고, 또 반대로 무언가를 나타나게도 만들 수 있다는 게, 이런 다 테크놀로지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란 얘기는 되게 뜬금없이 들릴 수도 있으시겠지만, 지금 제가 말하려는 건 너무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거대하고 압도적인 거를 보여주면서, 야, 니네 이래도 이런 게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예를 들면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어. 니네 이래도 계속 항복 안 하고, 니네 이래도 이런 게 있어 나한테. 너 어떡할래? 이러면 그게 너무나 압도적인 거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그걸 보고 나면은 이제 저항을 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이해에 도움이 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우리 주변에 분자 구조를 바꾸는 건데, 현실 속에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자 구조를 변화시켜서 그것을 휘게 만들고 그걸 이용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를 만들 수도 있고 벽을 만들 수도 있고 바위를 만들 수도 있고 나무를 만들 수도 있고 심지어 클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부에서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이 정확히 무엇이든 간에 그들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또 그동안 그 외계인이 존재한다고 믿었던 사람들 얘기를 좀 하면, 이런 모든 기술을 믿었고 무한 에너지와 관련된 이런 모든 것들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동의 과학자들부터 여러 나라의 과학자들, 특히 유럽, 남미까지 이런 것들을 믿어왔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은 또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자신이 연구하려 해왔고 그것이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지금 순간에는 미국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는데 하면서 갑자기 그런 식으로도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한 압도적인 그러한 테크놀로지를 보여줌으로써 저들을 무릎을 꿇게 한다, 이런 것이 오늘 핵심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스클로저 공개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트럼프가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이것을 직접 볼 수 있게 한다고 조금 아까 얘기를 했는데, 이 트럼프가 올린 이 코드, 사진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양자 코드가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든 여러 나라 사람들이 그것을 스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 코드를 스캔하고 그 사진 속의 코드를 스캔하고 정보를 입력하면 이 양자 에너지장이 거기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와 그 힘모자들, 미국도 우주군 United States Space Force, 미 우주군이 무엇을 하는 것이든 그것이 플라스마 생명 에너지 와 연결돼 있고 그 에너지가 이란의 여러 장소와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그 과학자들, 이란이나 뭐 다른 나라들의 과학자들과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무언가 형성되는 것을 보고 있고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세계를 다시 재편하는 것과 관련된 여러 군사 작전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뭐 그동안 제가 방송하면서 뭐 오늘은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들으세요, 뭐 이런 얘기를 여러 번 이미 했지만, 뭐 어느 거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죠. 그렇지만 오늘 또 얘기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보여줬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새로운 금융 시스템과 관련된 내용도 보고 있고 심지어 암호화폐와 관련된 내용까지 보고 있으면서 바로 이 순간 그들은 엄청난 가능성을 보여주는 수많은 증거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란 내부에서는 IRGC가 이란 혁명 수미대인데 그것을 없애고 싶어하는 여러 지역과 세력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DS의 앞잡이였죠, 이란 혁명 수비대가. 그래서 그 DS의 부패한 군사작전과 모사드, 이런 여러 작전들을 없애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또 그러한 지역들이 있었는데 이란에, 그리고 CIA나 MI6 얘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수없이 다양한 형태로 침투가 이루어져 왔고
파키스탄이나 아프가니스탄 등 여러 나라가 관련돼 있죠. 그 인근 국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파키스탄이나 아프가니스탄. 그래서 이란은 가장 부패한 나라들 가운데 하나고 수조 달러의 돈과 자원을 놓고 수많은 나라와 세력들이 싸워왔고 DS 세력들도 그곳에서 서로 전쟁을 벌여왔었죠. 그래서 때로는 서로 협력도 하고 가끔은 서로 상대방을 장악하려고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이란은 거대한 부패의 소굴 같은 곳이었죠. 그래서 이런 테러 작전을 만들어내고 오랜 테러 집단에게 돈을 공급을 하고, 그 헤즈볼라 뭐 후티스 뭐 그런 얘기를 계속 해왔죠 제가. 그래서 오랜 세월 근데 그들에게 돈을 그 펀드를 제공한 자들이 DS 세력이죠 사실은 이란을 통해서. 그래서 오랜 세월 특정한 방식으로 세계 경제를 통제하는 데 이용되어 왔었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픽셀 속에 암호화된 메시지를 공유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들이 이제 이란 애들이 전쟁 끝내자, 바로 지금 끝내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걸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정교한 작전을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이런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나오는 그 사진이 중요했고, 사진 맨 아래를 쪽을 보면 작고 흐릿한 기호 하나가 있는데 그 작고 흐릿한 표시가 무엇인지 계속 사람들이 알아내려고 했는데 그것이 USWRNE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국의 아까 제가 이 초입에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최고 기술 책임자와 관련된 것이고, UOSD 산하에서 입구에서 말씀드린 얘기입니다. 여러 첨단 기술을 담당하는 작전들과 연결돼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사진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부의 가장 높은 수준에서 나온 것이라는 증명이 되는 거고, 거기에는 비밀 AI 기술, 기밀 AI 시스템, 양자 컴퓨팅 작전, 기밀 양자 컴퓨팅 작전, 그리고 공간과 시간을 휘게 만드는 것과 관련된 기밀 작전과 연결돼 있고, 그 얘기는 아까 드린 거고, 그래서 바로 그 표시가 사진 맨 아래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의 정보망에서 모두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게시물이 나온 뒤에 지금까지 시간이 얼마 안 지나서 각 나라들이 그것을 보고 난리가 났고,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각 나라들이 이제 난리가 났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그 사진에 관련돼서 제가 매우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결론적인 중간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이란과 관련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든지 간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긴 하겠으나 결론은 뭐냐,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어떤 과정처럼 진행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 한 가지는 이 전쟁은 이미 승리로 끝났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전쟁은 이미 승리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상의 미디어가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전쟁은 승리로 끝난 겁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그동안 슈퍼땡스 보내주신 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미숙님, 그 다음에 여호와 니씨, 황제킴 자주 보내시죠. 임진형님, 그 다음에 또 김동훈님, 그 다음에 제시카 정, 그 다음에 송정님, 이렇게 굉장히 크게 쏘셨네요. 그래서 매우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에 자율구독료 보내신 분은 염정호님, 유난희님,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시는 그 후원금이 라나방송이 존속하는 데에 크게 힘이 됩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그야말로 보내시는 거기 때문에 매우 크게 감사를 드리고, 계속
커뮤니티의 또 멤버들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후원해 주시면 라나방송이 크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멤버 광고는 늘 끝날 때 하는데 뭐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하고 일단은 안 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십시일반이라는 그런 한자 그 사자성어인가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적은 소액이라도 이게 여러분들이 참가하시면 그게 큰 그 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멤버가 되어 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구독을 안 하시고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구독을 누르고 방송을 계속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한 6년째 했는데 한 3만 명 정도 됩니다. 제가 워낙 그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얘기를 좀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구독을 좀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멤버 되신 분들은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그 멤버 방송을 올렸는데 그 굉장히 좋은 내용을 올렸습니다. 왜 군대만이 유일한 방법이냐? 왜 군대만이 유일한 그 길이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제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멤버 전용 방송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멤버가 되시면 멤버 되는 날로부터 과거에 올라갔던 한 20몇 개가 있어요. 그 멤버 방송을 다 들으실 수 있으니까 멤버가 되시고 멤버 방송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던 얘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깨끗이 클린업, 청소를 하는 과정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게 정말 어려운 정리 작업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공무적으로 들으셔야 할 거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엑셀러레이티드 페이스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다시 돌아와서 집권한 지가 1년 반이 조금 넘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카르텔들을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여러 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제가 그 카르텔 무너뜨리는 얘기는 이제 그동안 많이 했죠. 특히 그 서든 스피어 남반구죠. 남반구에서 진행되는 작전이 있고, 그 작전들은 미국의 육군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훨씬 커져가지고 이것이 여러 나라와 같이 콜라보레이션해서 합동으로 하는 군사작전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웨스턴 헤미스피어 오퍼레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서반구 작전이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러한 소식을 접하면서 그동안 말씀드렸던 어떤 신호, COMS, 그 COMMS, COMS가 이제 신호인데 그런 신호와 정보들이 확인되는 순간이에요. 제가 그동안 말씀드린 게 많이 컨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드리고, 실제로 이런 작전들이 캐나다에서도 여러 섬 지역, 중앙 아메리카, 남미 아메리카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소식하면서 한국의 아주 수없이 많은 섬들에서 그 작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아일랜드라고 많은 섬들에서 한국이 이제 DS 세력이 한국의 그 수많은 섬들에서 엄청난 악행을 했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섬들에서 그 클린업 그 작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그런 거 관련으로 한국 뉴스가 이제 또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한국 뉴스가 없다가 요즘은 꾸준히 한번 이제 한국 뉴스를 보내면서 꾸준히 정보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야 뭐 아주 그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돼서 기쁘고,
이제 드디어 이렇게 이런 소식을 받으면서 컨펌이 되니까 저는 굉장히 그런 것에 익사이트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이 이제 밀리터리가 곳곳에서 작전을 진행하고 있고 이른바 슈퍼 솔지어도 연결돼 있으며 이러한 나라들 안에서 대규모 훈련도 이루어지고 있다. 슈퍼 솔지어 얘기는 매우 자주 드렸죠. 그래서 이것이 또 엄청난 테크놀로지가 집약된 뭐 그 옷을 입는다거나 슈퍼 그 수트 그런 걸 입는다거나 해서 슈퍼 솔지어들은 얘기는 자세하게 그동안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에콰도르 남미의 에콰도르에서 작전이 벌어지고 있는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에콰도르의 얘기를 잠깐 하면 이것도 엄청난 지금 이 소식이에요. 소식이라고 하면 정보라죠. 정보. 근데 그 에콰도르에서 엄청나게 거대한 금융구조와 운송구조 여러 네트워크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군이. 그래서 이 네트워크는 페루 아시죠? 리마가 이제 수도인데 그 마추픽추 있는 데입니다. 그 갑자기 페루 하니까 마추픽추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그 페루 북부와 연결돼 있고 콜롬비아와도 연결돼 있으며 에콰도르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 네트워크가 그래서 그들의 운송 시스템과 은행 시스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던 모든 것들이 인신땡땡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여러 나라가 연결돼 있고 여러분 인신땡땡 얘기 나오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DS 세력들이 그 돈을 벌이는 그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주요 사업에서 그 돈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마약도 있고 그렇지만 인신땡땡이 제일 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밤낮 그 인신땡땡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그 정도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와 연결돼 있는 건데 여기 여러 나라가 여기에 전 세계가 연결돼 있었죠. DS 세력에 장악돼 있는 인류였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뭐 단지 어린이들만의 얘기가 아니고 여성만의 얘기도 아니고 거기에는 남성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방구에서 벌어지는 이런 작전들과 연결된 엄청나고 거대한 시스템이었고 지금 그 시스템을 흰모자가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DS 세력이 이용하려고 했던 숫자가 약 3천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30밀리언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3천만 명의 병력, 민병대 그리고 이민자들을 이용하려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 가난한 사람까지 이용하려 해서 여러 나라의 사람들, 그러니까 3천만 명은 그 이제 남미나 그 여러 나라를 합쳐서 그 정도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이제 무기처럼 이용하려 했다는 건데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각국 정부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뒤흔들고 이 모든 나라에서 혼란을 만들어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아주 오랫동안 진행이 되어 왔고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런 작전들이 그곳에서 계속 되어 왔었는데 그 안에 카르텔이 있었고 군 내부에 부패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나라들에서 혼란을 만들어내려고 했었고 그 DS 세력이 그 과정에서 UN을 끌어들이려 했던 어떤 다른 작전을 이용하려 했던 결국에는 정부를 장악하고 모든 것을 자신들의 통제 아래 확보하려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가 그들이 한 2000년대 이후부터 스톰 작전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대요. 어렴풋이. 그래서 여러 작전이 시작됐고 본격적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2년부터 본격화됐죠. 스톰 작전이. 그래서 군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거기에 대비하면서 그들이
지금 서반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작전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CIA의 각종 무기 시스템, 그 DS들의 작전, 중국 공산주의 CCP와 계속 연결되어 있는 자들인데, 이런 것들이 여러 나라 안에 있었고 미사일부터 총기, 그 온갖 무기와 폭발물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군은 흰모자는 지금 그곳에서 이 모든 것을 처리하고 클린업하고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이 변화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흰모자들이. 여기서 우리 박수 한번 짝짝짝 해야 돼요. 여기. 이거 엄청난 소식 아닙니까? 그런 거를 중미나 남미나 지금 이런 곳에서 동시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일반 방송에서 아메리카스, 이 북미, 중미, 남미 쪽 얘기는 전혀 하지를 않으니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방송에서 말씀을 안 드리면 우리가 알 길이 없죠. 그리고 이 미 육군과 연결된 이 작전들, 여러 나라와 함께하는 합동작전에서 실제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미국입니다. 미국의 육군과 아까 말한 그 에콰도르의 그 군인들하고 같이 합동작전 한다는 소리입니다. 미군만 가서 한다는 게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 얘기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런 소식은 진짜 엄청나게 신나는 소식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그들은 마약 밀매 조직들을 공격하고 있으며 금융기관들도 공격하고 있고, 한 단계 더 나가서 이 나라들의 군과 연결된 정치 영역과 정치 시스템까지 장악하거나 재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뉴스죠, 이게 지금. 그래서 실제로 이것은 서반구 작전과 관련된 작전 내용 안에 있고, 기존 구조를 무너뜨리는 것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부패했으니까, 정치 또 군사 군대와는 아주 코럽트,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이런 나라들이에요. 하나같이 다 그래요. 어디 하나 깨끗한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기존 구조를 무너뜨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치 권력 구조를 재편하는 것도 연결돼 있다. 왜냐하면 이 정치가 썩어 문드러졌으니까 이제 거기서 흘러내려와서 경제, 군사 다 썩어 문드러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지금 미군이 하고 흰모자가 하고 있는 일이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코볼트 오퍼레이션, 이거는 코볼트는 비밀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거는 비밀 작전입니다. 그래서 에콰도르 얘기를 하면 이거는 제가 이거는 이란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보는 사람들 앞에서 했으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오볼트 오퍼레이션이라 그랬죠. 오볼트는 명백한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반대말이 코볼트예요. 그거는 비밀이란 뜻인데, 에콰도르의 얘기, 이거는 비밀 작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에콰도르 쪽에서 직접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정부 관계자들과 군 사람들이 직접 그런 얘기를 하고, 미군이 그곳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전을 진행하면서 마약 조직을 공격하고 있다고 에콰도르의 정부 사람들이 직접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정보망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보다 훨씬 더 큰 작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반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정보들이 많이 있으며, 실제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사람들은 알지 못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오늘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아까 이 여러 나라들을 합치면 약 3천만 명 정도, 여러 나라 합친 거예요. 3천만 명 정도의 무장 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고, 그들이 이제 훈련을 시키고 있었죠. 그 DS 세력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카르텔 아래에 있었던 게릴라 군사 조직에 속해 있었던 여러 민병대에 속해 있었던 그런 3천만 명 정도의 그 무장 세력을 훈련을 시키고 있었는데 그들이 깽단과 연결된 사람, 또 현장에서 움직이는 말단 병력, 그 다음에 카르텔과 연결된 사람들, 남미에서 중미 전역에 걸쳐서 마피아 조직과 연결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것이 CIA 작전과 과거에 연결돼 있었고, 그 뒤로 들어가 보면 USAID가 연결되고, USAID를 통해서 그렇게 DS 세력이 돈을 많이 각국에 보냈죠. 제가 한국 얘기할 때도 이 미 원조국 USAID에 돈을 받아서 그렇게 그 A웹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얘기할 때 USAID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여기서 USAID의 원조금을 또 받아서 이런 일들을 했고, 이게 뭐 DS 세력이 장악하고 있었던 세상이니까. 그 다음에 런던의 DS 세력과도 연결되고 다시 공산주의 세력과도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산주의 세력의 작전 내서는 중국의 무장 병력 집단들을 남미 지역으로 여러 곳으로 보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애들, 중국 무장 병력들이 남미 각 국가들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뭐 캐나다에도 중국 군대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 얘기는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죠.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어떤 일이 벌어질 경우에 대비해서 준비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이들을 이용해서 여러 나라에서 한꺼번에 혼란을 만들어내고 정부를 무너뜨리고 군을 장악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는 거죠. 그러면 군을 장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군을 장악한다면 100% 미국과 전쟁을 벌일 수도 있었고, 멕시코도 마찬가지고 중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데, 남미와 중미 내부에 엄청난 부패를 만들어내고 결국 여러 나라의 군을 장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계획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고, 온갖 무기와 탄약, 각종 기술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기술이 이제 구형, 옛날 기술이죠. 구형 기술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위성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있었다는 건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아래에서 이런 작전을 만든 건데, 그게 바로 웨스턴 헤미스피어 오퍼레이션, 서반구 작전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훨씬 굉장히 큰 작전인데, 이 나라들의, 아까 말씀드린 나라들에 있는 기존의 부패 구조들을 하나씩 해체하고 그 나라들과 합동작전을 벌이는 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서반구 작전이에요. 그래서 동시에 이런 작전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런 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는 아메리카 대륙 전체의 새로운 금융기관과 금융 시스템을 만들 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실제로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이야기이고, 멕시코에서부터 중미, 중앙아메리카죠. 그 밖에 여러 나라까지 이어지는 실제 위협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은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시겠죠. 그렇지만 여러 나라가 모두 함께 여기에 참여하고 있고, 미국과 함께 이 웨스턴 헤미스피어 오퍼레이션, 서반구 작전 아래에서 협력하고 있는 나라들이 지금 많습니다. 여러 섬 지역들도 포함되고, 제가 트럼프가 카르텔을 공격하고 서반구 작전을 벌이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막지 않았다면, 지금 중요한 얘기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지 않았다면 또 다른 세계대전으로 이어지는 작전이 시작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DS 세력과 저쪽 애들이, 검은 모자들이 이 엄청난 전쟁을 계획을 하고 있었고, 그들은 뭐 3차전을 일으키는 게 목적이었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3차전이 일어나고 핵전쟁이 일어날 때에 그들이 기어 들어갈 곳을 마련한 것이 이제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그중에 중요한 게 가장 최근에 미국에서 가장 나중에 지은 국제공항 중에 덴버 공항이 있었고, 덴버는 공항을 지으려고 한 게 아니고 그 지하 시설을 짓기 위해서 일부러 공항을 거기다 세웠다. 그 밑은 완전한 도시 같은 곳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갑자기 뭐 덴버 공항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세계 대전을 항상 일으키려고 꿈을 꾸고 있었다, 그 얘기를 했죠, 디스들이. 그래서 그리고 이 나라들 안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혼란을 이용해서 군을 장악하려 했었고, 저쪽 DS 세력들이 주요 국가들의 군 전체를 장악하고 그 나라들을 하나로 뭉치게 한 다음 결국 그 작전들을 이용해서 미국을 향해 움직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이러한 혼란을 만들어내려고 했었는데 그 혼란을 이용해서 얘들이 또 뭘 계획했냐면요, UN을 끌어들이려고 했어요. UN을 통해서 세계를 통제하려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스톰 작전이 벌어졌을 때에 군사 작전을 저지하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DS와 연결된 이 모든 마약 밀매 네트워크를 하려고도 했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3천만 명에 달하는 여러 민병대 병력과 훈련된 사람들을 이용하려 했었다, 그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결국 이들을 결집시켜서 미국과 전쟁을 벌이려 하고 있었고, 그러나 이제 트럼프가 이것을 막고, 트럼프는 베네수엘라를 무너뜨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콜롬비아에서 벌어지는 작전을 통제하고 있죠. 트럼프와 힘모자들은 조금 아까 말한 에콰도르에서 강력한 작전을 벌이면서 그곳의 모든 부패 구조를 무너뜨리고 있고, 실제 또 브라질에서도 많은 작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브라질 서부 지역, 페루의 북부, 콜롬비아, 그리고 니카라구아까지 내려가면서 여러 작전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의 여러 아일랜드, 섬에서도 작전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비밀 작전, 코볼트 오퍼레이션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란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벌어지는 일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직접 볼 수 있는 공개적인 오볼트 오퍼레이션이었고, 그것은 군이 움직이고 있고, 조금 아까 한 얘기의 반복이 되겠습니다. 이란은 오볼트다 오퍼레이션이고, 폭탄이 사용되고 전투기가 날아다니고 병력이 현장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고,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여러분이 보았죠. 그래서 공개적인 작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른 작전은 훨씬 더 조금 아까 말한 것이 은밀한 작전이고, 지금 미국이 실제로 그것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많이 아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알게 되면 공포에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은밀하게 작전을 하고 엄청나고 거대한 대청소 작업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미국도 멕시코와 작은 군사적 충돌, 스컬밋이라고 그랬으니까 작은 군사적 충돌이 있을 거고, 멕시코와는 통제된 형태로 진행되겠지만 멕시코에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멕시코에서 벌어질 일들이 콜롬비아에서 벌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클 거고, 페루 북부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일보다 훨씬 더 크고, 브라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려냐, 멕시코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그 밀리타리가 카르텔과 연결된 부패 문제를 통해서 하나의 본보기를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고, 왜냐하면 멕시코는 부패가 대통령하고도 연결돼 있습니다. 그 샤인바움이라고 여자가 대통령인데, 그 부패가 대통령과도 연결이 돼 있고 군과도 연결돼 있습니다. 멕시코는 바로 미국 아래에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무기 체계를 생각하면 실제로 미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대규모 전쟁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상황을 진정시키고 정리하려 하고 있고, 모든 나라를 한데 모으고 그곳에 있는 무기들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얘기를 오늘 말씀드리면서 흰모자의 활약이 엄청나죠. 그래서 제가 에콰도르 얘기는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그 정전과 물 부족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얘기는 했고,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해 놓으셔라 그런 얘기를 했고, 왜냐하면 정전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와 연결된 사이버 공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이버 공격이 있으면 전력망과 전력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찬가지로 또 물 부족도 그러한 사이버 공격이 있을 때에 전력과 물 부족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알다시피 수도 시스템이 전기 시스템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오늘날에는 AI 시스템도 사용되고 있고 수많은 전자장비에 의존하고 있는데, 대규모 정전이 발생한다면 EMP, 전자기 펄스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다면 전력망이 멈출 수도 있죠. 그래서 물 공급의 흐름도 멈출 수 있고, 하나 도시가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운송과 물류에 영향을 주고 폭력과 혼란이 생길 수도 있으며 시위가 벌어질 수도 있고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여러 사람들이 그 도시 미국의 주요 대도시 하나가 무너지기만 해도 거대한 파도를 일으켜서 주식시장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전력 정전 사태에 대비하거나 물을 준비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흰모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러한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에 더 가깝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지, 실제로 그렇게 아주 안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그것은 흰모자가 막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굉장히 그 어려운 사태가 있을 수도 있었는데 그거를 흰모자가 막아서 안 일어난 건데,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는 줄 알고 흰모자가 막은 거를 모르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 흰모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 수도 있었어, 벌어질 수도 있었어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일도 뭐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지, 위험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었는지를 세상에 보여주고, 그리고 흰모자가 그걸 막아내고 전력을 다시 복구하고 그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또 나와요. 같은 얘기가 또 나오는데, 그게 첨단 기술의 등장으로 이어질 거고, 이게 지금 중요한 얘기 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뭐 계속 중요하다 그래서 죄송한데, 지금 요 얘기도 굉장히 중요한, 요런 얘기를 하려고 앞에 얘기가 이제 장구하게 계속 됐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한 뭐 정전이 일어나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제 결국 첨단 기술이 등장이 바로 첨단 기술의 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력망이 이런 공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만들 방법을 찾아야 하고, EMP 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어떤 사이버 공격이라도 한 발 앞서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흰모자와 특정 작전들을 통해서 아주 발전된 첨단 기술을 세상에 알려주고 내놓게 되는 과정이 앞으로 일어날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정말 많은 분야에서 사용이 될 수 있는 기술인데, 그러한 일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벌어지게 되겠지만 DS 세력이 원래 원했던 방식 그대로 벌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게 중요하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골자입니다.
그래서 진짜 DS가 원했던 건 엄청난 혼란이고 뭐 3차전이고 뭐 이런 건데, 또 뭐 대규모 정전, 뭐 핵전쟁, 뭐 3차 대전, 대규모 인구 감소 사태를 일으키려고 했죠. 저쪽 애들이, 그런 검은 모자들이. 그러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게임 띠어리라고 그랬어요. 게임 띠어리. 게임 띠어리, 게임 이론에 따른 작전이고, 그래서 그건 뭐냐. DS가 세웠던 계획을 먼저 파악하고 장악한 다음에 흰모자가 그들이 계획했던 작전의 일부를 최소한의 피해를 주지 않고 최소한의 규모로 이용하는 것을 게임 띠어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동안 여러 번 다른 방송들을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건 뭐냐, 흰모자가 기존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드러내고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게임 띠어리예요. 그래서 원래 상황이 이렇게 나빠질 수도 있었어 하고 그것을 사람들이 직접 깨닫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화들짝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잠자고 있는 사람들 아직도 많죠. 그리고 동시에 트럼프가 흰모자와 함께 이 모든 것을 구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조금 다른 얘기 조금 더 하고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제가 방송에서 많이 다루었던 건데, 나토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위협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우리 그냥 나가버릴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지금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캘리포니아의 하원 의원 했던 사람이 이제 중국의 팡팡이라고 여자 간첩하고 그런 무슨 관계를 맺고 하면서 그 팡팡이 이제 미인계를 쓰면서 이제 에릭 스왈웰이라는 하원 의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났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굉장히 얼마나 미국의 DS 세력을 통해서 정치계나 여러 분야에서 중국의 침입이 CCP죠. 중국 공산당의 인필트레이션, 침입 뭐 이러한 일이 얼마나 만연해 있었나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계기가 됐는데, 지금은 그러한 것이 이제 자세히 드러나고 있고, 현재는 오땡땡 대통령도 이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CIA 국장들 뭐 클래퍼라든가 무슨 여러 전직 존 브레넌이라든가 뭐 콤이라든가 FBI 국장 했었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아까 말한 에릭 스와를 캘리포니아주에 하원했던 의원했던 사람들까지 아무도 도망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모든 나라를 상대로 트럼프는 협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지렛대, 압박 수단을 가지고 있고, 실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난 압박 수단을 쓰고 있으며, 군이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레버리지란 말을 쓰니까, 레버리지가 지렛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고, 그들은 인터넷과 은행 시스템에서 나온 온갖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밀 정보, 이메일, 그동안 수집해온 모든 정보가 있고, 그 정보가 MIT를 통해서 들어온 것이든, 전 세계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서 얻은 것이든, 강력한 위성을 통해서 얻은 것이든, 미 우주군을 통해서 얻은 것이든, 아니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다는 플라스마 기반의 초지능 생명 컴퓨터를 통해서 얻은 것이든, 각 나라를 압박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에스턴 포브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애쉬턴 포브스가 뭐라 했냐면 군이 정말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여러 나라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씩 알아차리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미국의 의회와 미국의 지도자들이 연루된 거대한 성추문들이 있는데 그 트럼프는 그것을 공개할 때를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고 법무부도 기다리고 있고 선거와 관련된 이런 일들도 지금 조금씩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들은 체포가 되고 여러 가지 것이 폭로가 되면서 아마 뚝이 한꺼번에 터지듯이 모든 것이 쏟아져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흰모자와 트럼프가 지금 엄청나게 거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공개를 하면서 지금 그들이 그 계획한 대로 작전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뭐 콜롬비아 얘기도 해서 벌어지는 군사작전, 에콰도르에서 벌어지는 작전, 페루의 여러 지역, 브라질, 아르헨티나 여러 섬 지역에서 벌어지는 작전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이들은 군사 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남미, 중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 재판은 미군과 연결돼서 진행될 것이고 지금 여기서 중요한 얘기 또 마지막 요거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료 서비스를 담당하는 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군함인데 그 의료선을 보내고 있어요. 그 지역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의료선에는 뭐가 있냐. 그게 뭐 의료 서비스 하려고 보내는 거라기보다는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감옥으로 써요. 그걸 감옥으로. 그래서 감옥이나 구금 시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들에서 군사 재판도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일반 뉴스에서는 엘니뇨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의료선을 보내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 나라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수천 명이 목숨을 잃는 그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이런 의료선을 보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의료선이 가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는데 그게 내년 1월 안에 의료선이 그 지금 제가 말한 아메리카스 그 여러 중미 남미 국가들로 배치가 될 거고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콜롬비아를 비롯한 이 지역의 일부 나라에서 군사 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이 과정은 미군과도 함께 진행될 건데 그게 내년 2월부터 시작될 거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긴 방송을 오늘 여기서는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엄청난 정보를 오늘 드렸는데 이게 다 다 소화가 되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를 드려야 흰모자가 전 세계 지역에서 활약하고 있구나. 이제 지난 방송들에서는 한국에서 흰모자가 활약한 얘기들을 했고 오늘은 주로 중미 남미에서 활약한 얘기를 매우 구체적으로 제가 자세한 설명과 더불어서 테크놀로지 얘기도 해가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방송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시고 이런 걸 알고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 방송을 여러 번 들으신다. 또 라나 대학에서 강의 듣는다. 이런 식으로 제 방송은 공부할 만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송이 워낙 길기 때문에 여러 번 잘라서 들으셔도 되고 제가 방송을 얼마 전까지 너무 1시간으로 잘라서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한 번 정보가 들어왔는데 이게 같은 맥락을 쭉 연결되는 내용을 이렇게 길게 있는 내용을 제가 이걸 중간에 잘라버리고 그 다음 방송으로 넘기고 하는 게 그거보다는 이렇게 그냥 한번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연결된 얘기를 쭉 해서 매우 자세한 내용까지 다 말씀을 드리니까 이렇게 거의 이제 거의 2시간이
까지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는 걸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안 하면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들을 기회도 없고, 또 제 방송을 들으면서 벤치마킹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뭐 그 벤치마킹이라는 말이 조금 여기선 좀 적절한 게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뭐랄까, 제 방송을 인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정보를 되도록 많이 정확한 정보를 드리는 게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이야기를 쏟아냈으니까 여러분 재미있으셨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들으시느냐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입에서 감사가 항상 끊이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나 방송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송 되길 원하고, 뭐 저같이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다른 뭐 불교를 믿으시거나 뭐 다른 거를 믿으시는 분들도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거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듣고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충실하게 성심성의껏 성실한 태도로 이 정보를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린다 하는 저의 진심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진심을 전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아주시고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라나였습니다.